창문을 열면 시원한 바람 대신 숨을 턱 막히게 하는 마른 먼지 냄새가 코끝을 찌릅니다. 한때 중동의 파리라 불리며 1,000만 명의 활기로 가득했던 도시 테헤란의 2026년 봄은 잔인할 만큼 조용합니다. 도로 위에는 주인을 잃은 자동차들이 모래바람을 뒤집어쓴 채 흉물스럽게 서 있고 상점의 셔터는 굳게 내려진 지 오래입니다. 놀랍게도 이 도시는 전쟁으로 파괴된 것이 아닙니다. 핵폭탄이 떨어진 것도 전염병이 창궐한 것도 아닙니다. 단지 수도꼭지에서 더 이상 물이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했던 도시 중 하나가 지도 위에서 지워질 위기에 처한 것이죠. 지금 보고 계신 이 광경은 세계 3위의 원유 매장량을 자랑하는 에너지 강국 이란의 현재 모습입니다. 땅만 파면 검은 황금이 쏟아져 나오는 나라에서 정작 아이들은 마실 물을 구하지 못해 갈증에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2026년 오늘 이란 정부는 결국 항복 선언을 했습니다. 테헤란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으니 수도를 이전하거나 혹은 각자 도생하라는 절망적인 권고였죠. 불과 1년 전인 2025년 수도권 저수지의 저수율이 사상 초유의 1%대를 기록했을 때만 해도 사람들은 설마 했습니다. 하지만 그 1%라는 숫자가 도미노의 첫 번째 조각이 되어 2026년에 이 거대한 참극을 불러올 줄은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물은 단순히 생존의 도구가 아니라 국가라는 거대한 기계를 돌리는 가장 기본적인 윤활유였습니다. 그 물길이 말라버리자 1,000만 인구의 삶은 순식간에 멈춰 섰습니다. 2026년 현재 테헤란 외곽의 난민 수용소에는 하루 2리터의 배급물을 받기 위해 끝이 보이지 않는 줄이 늘어서 있습니다.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고층 아파트에서 샤워를 즐기던 중산층들이 이제는 물 한 바가지를 얻기 위해 전 재산을 내놓고 있습니다. 2025년 당시 수도권 청년들의 가처분 소득 대비 생수 구입 비용 비중이 15%를 넘어섰을 때 이미 경고등은 켜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치는 무능했고 탐욕은 깊었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오늘 우리가 마주한 이 황폐한 유령 도시의 풍경입니다. 석유는 넘치지만 물 한 방울에 국가의 존망이 걸린 이 기괴한 비극은 어떻게 시작된 걸까요? 왜 그들은 수천 년간 사막을 옥토로 만들었던 조상들의 지혜를 버리고 스스로 목을 조르는 선택을 했던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2025년의 잘못된 확신이 어떻게 2026년의 파멸적 미래를 완성했는지 그 잔혹한 기록을 하나씩 추적해보려 합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는 멀리 떨어진 이란만의 비극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물을 잃은 황금의 나라, 그 멸망의 전조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수천 년 전 페르시아의 조상들은 사막이라는 가혹한 환경에서도 생명을 꽃피울 줄 알았습니다. 그들은 전기도 펌프도 없던 시절 산기슭의 지하수를 도심까지 끌어오는 기적의 수로 카나트를 만들었죠. 땅속 깊이 수십 킬로미터를 파고 내려간 이 거대한 혈관은 중력의 힘만으로 물을 흐르게 했습니다. 지구를 9바퀴나 감을 수 있는 이 위대한 유산 덕분에 이란은 수천 년간 목마르지 않았습니다. 자연의 속도에 맞춰 물을 빌려 쓰고 다시 채워 넣는 공존의 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1950년대 서구에서 들여온 전동 펌프라는 달콤한 유혹이 이 땅에 상륙하면서 비극의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인간의 탐욕은 자연의 회복 속도를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펌프는 땅속 깊은 곳에 저장된 수만 년 된 지하수를 무자비하게 퍼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수천 년을 버텨온 5만 개의 카나트 중 1만 개가 넘는 물길이 순식간에 말라 비틀어졌습니다. 스스로 흐르던 혈관을 자르고 주사기로 몸속의 피를 억지로 짜내기 시작한 셈이었죠. 더 큰 문제는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 등장한 이른바 물 마피아들이었습니다. 국가 경제의 주도권을 잡은 혁명 수비대는 환경 영향 평가조, 거치지 않은 촌채 전국에 600개가 넘는 거대한 콘크리트 댐을 세웠습니다. 그들에게 댐은 치수가 아니라 건설 자금을 횡령하고 세력을 과시하기 위한 거대한 돈줄에 불과했습니다. 건조한 기후에 댐을 지어 물을 가두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고여있는 물은 뜨거운 태양 아래 속절없이 증발해버립니다. 강줄기는 끊겼고 하류의 습지는 소금 사막으로 변했습니다. 2025년 기준 이란 전체 물 사용량의 무려 92%가 농업에 쏟아부어졌지만 농업이 국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고작 10% 남짓이었습니다. 사막 한복판에서 물을 물쓰듯 하며 수박을 심고 벼를 재배하는 이 기괴한 정책은 국가 전체를 서서히 말려 죽였습니다. 2025년 말 이란 전역의 지하수 수위는 매년 평균 1m씩 낮아졌고 테헤란의 일부 지역은 지반 침하로 인해 매년 30cm 이상 땅이 꺼지는 참혹한 지표를 기록했습니다. 2025년에 이 절망적인 수치들이 결국 도미노처럼 쓰러져 2026년 오늘 우리가 목격하는 테헤란의 기능 정지라는 대참사를 만들었습니다.
지하수가 빠져나간 빈 공간을 버티지 못한 집안은 거대한 싱크홀을 만들며 도심의 핵심 인프라를 집어삼켰습니다. 2025년에 이미 수도권 상하수도관의 40% 이상이 노후화와 집안 침하로 파열되었지만 정부는 예산 부족을 핑계로 이를 방치했죠. 그 결과 2026년 현재 정수장에서 출발한 물의 절반이 땅속으로 스며들어 증발해버리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깨끗한 물 한 잔의 가격이 노동자의 하루 임금과 맞먹게 된 이 지독한 현실은 사실 1년 전 우리가 보았던 그 수많은 데이터 파편들이 보내온 마지막 경고였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수도가 무너지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석유 수출로 벌어들인 수천억 달러의 외화는 무기를 사고 핵을 개발하는 데 쓰였지만 정작 국민의 생명줄인 물을 지키는 데는 단 한 푼도 제대로 쓰이지 않았습니다. 2025년 당시 전문가들이 지금 당장 정책을 바꾸지 않으면 내년 봄엔 수도를 버려야 할 것이라던 경고는 국가안보라는 이름 아래 철저히 묵살되었습니다. 그 오만함의 대가를 지금 이란의 평범한 시민들이 목숨으로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물을 지배한다고 믿었던 인간의 오만이 결국 물 한 방울에 국가의 근간이 흔들리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비극의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이제 우리는 이 물 부족이 어떻게 거대 자본과 결합하여 또 다른 형태의 전쟁으로 번졌는지 그 이면의 설계자들을 들여다보려 합니다. 도대체 왜 세계 3위의 산유국은 이토록 처참하게 무너져야만 했을까요? 단순히 비가 오지 않아서 혹은 기후가 변해서라는 말은 이 거대한 비극을 설명하기엔 너무나 부족합니다. 사실 이란의 물 부족은 철저히 계산되고 설계된 자본의 비극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란의 진짜 실세라고 불리는 혁명수비대와 그들의 건설 기업 카타말 안비아라는 이름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들은 국가의 안보와 식량 자급자족이라는 거창한 명분을 내세웠지만 사실 그 뒤에는 수조 원의 예산을 독점하기 위한 거대한 설계가 숨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물을 가두고 흐름을 막아야 돈이 된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2025년 기준 이란 전국에 건설된 댐 중 절반 이상은 물을 가두기 위한 목적보다 공사 대금을 받아내기 위한 전시용에 가까웠습니다. 환경학자들이 여기에 댐을 지으면 하류의 호수가 죽고 주민들이 떠나야 한다고 목숨을 걸고 경고할 때마다 정부는 그들을 서방의 첩자로 몰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지식인들의 입이 막힌 사이 댐은 독버섯처럼 번져갔고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한때 중동에서 가장 큰 염호였던 우르미아 호수는 2025년 말 전체 면적의 95%가 사라지며 붉은 소금 사막으로 변했습니다. 호수가 말라버리자 소금 폭풍이 불어왔고 주변 수십만 명의 농민들은 눈이 멀고 폐가 굳어가는 병을 얻어 고향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자연재해가 아닙니다. 자본과 권력이 결탁해 한 나라의 생태계를 도살한 생태학살에 가깝습니다. 2025년 이란 정부 예산안을 분석해보면 수자원 관리 예산의 70%가 신규 댐 건설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정작 파열된 수도관을 고치고 지하수를 보존하는 데 쓰여야 할 돈은 권력자들의 해외 계좌로 흘러 들어갔죠. 2025년에 이 뒤틀린 예산 배분과 부패의 고리는 결국 2026년 오늘 전국 40여 개 주요 도시의 수도가 완전히 끊기는 치명적인 결과로 돌아왔습니다. 1년 전 그들이 지었던 화려한 콘크리트 구조물들은 이제 물 한 방울 담지 못한 채 국가의 무능을 증명하는 거대한 무덤처럼 사막 한복판에 서 있을 뿐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할 진실은 명확합니다. 자본이 생명의 근원인 물을 상품으로만 보고 권력이 이를 통제 수단으로 삼을 때 어떤 지옥이 펼쳐지는지를 이란이 온몸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2026년 현재 테헤란의 부유층 거주지인 북부 지역은 여전히 수입 생수로 정원을 가꾸고 있지만 남부 빈민가는 오염된 하수라도 마시기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2025년 당시 물에도 계급이 있다던 사회학자들의 통찰은 2026년 오늘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란 국민들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을 목마르게 한 것은 하늘이 아니라 자신들의 세금으로 댐을 짓고 배를 불린 바로 그들이었다는 사실을 말이죠. 이것은 단순히 먼 나라의 정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거대 자본이 공공재를 사유화하고 정치가 데이터와 과학의 경고를 무시할 때 어떤 현대 문명도 단 1년 만에 유령 도시가 될 수 있다는 지적 충격을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그렇다면 이 비극은 이란 국경 안에서만 멈출까요? 1,000만 명의 갈증은 이제 국경을 넘어 전 세계의 안보와 경제를 뒤흔드는 거대한 도미노가 되려 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란의 비어버린 수도관이 어떻게 전 세계 육아와 물류, 그리고 지정학적 판도를 뒤흔들고 있는지 그 심연의 경제학을 살펴보려 합니다. 많은 이들이 오해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석유를 뽑아내는 데는 기름보다 더 많은 양의 물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죠.
원유를 정제하고 유정의 압력을 유지하기 위해 막대한 양의 공업 용수가 투입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2026년 현재 이란의 주요 유전지대인 남서부 후제스탄주의 물줄기가 완전히 말라버리면서 세계 3위의 석유 생산 라인에 거대한 과부하가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 기준 이란의 원유 생산 원가 중 수자원 확보 비용이 전년 대비 300% 이상 폭등했을 때 국제시장은 이미 경고음을 울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탐욕스러운 권력층은 이를 무시하고 농업용수와 댐 건설에만 집착했죠. 그 결과 2026년 오늘 물이 없어 가동을 멈춘 정유시설들이 속출하며 국제 유가는 배럴당 120달러를 돌파하는 기염을 토하고 있습니다. 이란 내부의 갈증이 전 세계 서민들의 난방비와 물류 비용을 직격하는 거대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2025년의 이 수치가 결국 2026년 오늘 우리가 마주한 에너지 대공황의 참상을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더욱 무서운 것은 물의 전쟁이 국경을 넘어 확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2026년 현재 이란은 부족한 수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아프가니스탄과의 접경 지역에 위치한 헬만드강의 수권을 두고 무력 충돌까지 불사하고 있습니다. 2025년 당시 하류 지역 농민들의 자살률이 50% 급증하며 예고되었던 비극이 이제는 두 나라 군대의 총부리가 맞부딪히는 현실로 변한 것이죠. 목마른 군중들은 이제 더 이상 정부의 통제에 따르지 않습니다. 2026년 초부터 시작된 대규모 워터 엑소더스, 즉 물 난민들의 행렬은 이웃 나라인 튀르키예와 유럽의 국경을 위협하는 새로운 글로벌 안보 위협으로 부상했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내부의 비난 여론을 외부로 돌리기 위해 이란 지도부는 전 세계 물류의 동맥인 호르무즈 해협을 압박하는 최후의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마실 물이 없으니 전 세계가 사용하는 기름기를 막겠다는 극단적인 선택이죠. 2025년 이란의 식량 자급률이 60% 아래로 고꾸라지며 시작된 내부 붕괴의 전조가 2026년 전 세계 공급망을 마비시키는 거대한 해일로 변모하고 있는 셈입니다. 2025년의 미시적인 지표들이 가리켰던 그 파멸의 방향타는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 현상을 워터 마이너스 에너지 넥서스의 붕괴라고 부릅니다. 물이 없으면 에너지가 없고 에너지가 없으면 현대 문명은 단 하루도 버틸 수 없습니다. 2026년 이란의 비극은 단순히 사막 나라의 가뭄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후 위기와 자원 사유화 그리고 부패한 정치가 결합했을 때 가장 부유한 에너지 강국조차 얼마나 허망하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잔혹한 교본입니다. 이제 이 거대한 도미노는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습니다. 이란의 갈증이 전 세계의 경제적 고통으로 치환되는 과정을 지켜보며 우리는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 치명적인 연쇄 반응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1000만 명의 갈증이 집어삼킨 테헤란의 풍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줄까요? 한 나라의 몰락은 흔히 거창한 전쟁이나 혁명에서 시작된다고 믿기 쉽습니다. 하지만 2026년 이란의 참극은 그보다 훨씬 조용하고 훨씬 근본적인 곳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석유라는 눈앞의 황금의 눈이 멀어 수천 년을 이어온 생명의 혈관을 스스로 끊어버린 데가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목격한 유령 도시의 실체입니다. 2025년 기준 수도권 저수율 1%라는 그 작고도 치명적인 숫자를 외면했던 오만이 결국 2026년 오늘 1000만 시민의 삶을 송두리째 앗아갔습니다. 우리는 이 비극을 통해 차가운 진실 하나를 마주합니다. 자본과 권력이 자연의 섭리를 무시하고 데이터를 왜곡할 때 그 피해는 언제나 가장 낮은 곳에 있는 평범한 사람들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입니다. 2025년의 그 수많은 환경 지표들은 이미 파멸의 경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치는 보이지 않는 물보다 눈에 보이는 댐 건설의 실적에만 몰두했죠. 그 무책임한 정치가 빚어낸 2026년의 갈증은 이제 이란을 넘어 전 세계 에너지 시장과 지정학적 안보를 뒤흔드는 거대한 해일이 되었습니다. 이란의 붕괴는 단지 한 나라의 실패가 아니라 현대 문명이 공유하는 탐욕의 끝이 어디인지를 보여주는 잔혹한 예고편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는 결코 먼 나라의 비극으로만 치부할 수 없습니다. 2025년 우리 곁에서도 들려왔던 수많은 환경적 경고음이 2026년에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이제는 우리 스스로 질문을 던져야 할 때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세상의 흐름을 설계하는 이들과 그 이면의 진실을 추적하는 이 여정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이 감추려 하는 불편한 진실을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깊이 있게 마주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이 여정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바꾸고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될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